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채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왜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 사실 이걸 쉽게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하신 분들한테, 일반 고객들한테 은행 가가지고 혹은 증권회사 가가지고 금리와 채권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면 돈을 맡기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쉽게 설명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책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에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수치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 채권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우리가 채권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채권이 있어요. 이게 할인채입니다. 제가 채권 할인채, 이표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지금 채권을 사면 1년 후에 돌려받는데요. 그런데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데 지금 100만 원 주면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채권을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원 할인해가지고요. 98만 원에 삽니다. 그러면 지금 98만 원에 사가지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 98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얼마를 받아요? 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98만 원 투자해가지고 2만 원을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2.04%가 나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100만 원 받는 똑같은 채권을요, 지금 96만 원에 사요. 4만 원 할인해가지고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96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100만 원 받으니까 수익률이 얼마예요? 4.17%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17%의 채권 가격이 96만 원이었죠. 네, 그런데 금리가 2.04%로 떨어지면은 이게 현재 채권 가격이니까요. 98만 원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4.1에서 2.04%로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96만에서 98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4.1에서 2.0으로 떨어지면 채권이 96만에서 98만원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치로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했을까 저도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 수식으로 표현한 식이거든요. 아까 단순한 예도 쉽지 않은데 또 수식까지 나오니까 더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첫 시간에 이표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얼마 받는다, 2년 후에 얼마 받는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얼마 받는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건 만기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원금을 다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살려면은 현재 가격으로 할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I1, I2라고 했지만은 이게 1년 후의 금리고 이거는 2년 후의 금리고 N년 후에 이렇게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N이 10년 만기라면 10년 후에 금리가 얼마가 될지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에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I가 금리인데요.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전체 수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수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식을 보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거 수식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만기가 1년짜리라면 어떻습니까? 1년에 이자 받고 원금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그런데 만기가 2년짜리라면 여기하고 여기 2년까지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만기에 원금을 받는 거죠. 이거는 10년이라면 매년 1년 단위로 이자를 받고 10년 후에 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만기가 길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기가 길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더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야 된다. 제가 정부가 발행하는 30년 국채를 샀다. 그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분모가 줄어드니까 전체 이 수치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기가 길면은 만기가 길수록 이것들이 매년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더 커지니까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는 채권 가격이 더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채권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채권 시장이라면요, 채권의 가격이 있고 채권 거래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라는 건 늘 우하향입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덜 사는 거죠. 사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과 더 많이 사서 먹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항상 보통 우상향을 해요. 사과 가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사과 제거자는 더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데요. 근데 채권 공급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부도 하고 회사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 수요는 누가 해요? 금융회사도 사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채권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채권을 직접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회사,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맡기면은 이 사람들이 대신 그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금융회사들도 자기 돈 가지고 아까 국민연금도 자산 배분자면서 채권을 사고 판다고 그랬죠. 채권의 수요 공급에서 여기서 채권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채권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금 시장하고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자금 시장에서는 돈의 거래량하고 여기서 금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 삼성전자는 요새 돈이 많으니까 회사채 발행 안 합니다.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돈이 필요해서 되니까 자금 시장에서는 돈의 이렇게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산 사람들은 돈을 주고 채권을 사죠. 돈의 이렇게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의 공급자가 되는 거죠. 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금리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의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정부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세금은 덜 거치고 정부가 쓸 돈이 많으니까 그럼 그걸 보완해서 정부가 뭐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국채를 발행하면요. 국채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그렇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은 사과 공급이 늘어나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면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물론 이제 거래량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자금 시장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면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늘어났지만은 자금 시장에 이렇게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돈의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점, 여기서 이제 균형이 결정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채권의 공급 곡선이 늘어가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만 금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간다.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권은 뭐가 변했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가, 이걸 보면요. 이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때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진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많이 공급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공급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놔두면요. 자, 한국은행이 경기가 나쁘니까 돈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발행을 늘리면은 이 돈들이 어디로 가요? 우선 은행으로 가죠. 그러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이 돈을 대출을 해서든지 아니면은 유가증권 투자를 해야 돼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금융시장에 보면은 주식 아니면은 채권이죠.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때 은행한테 돈을 주면은 은행은 가계 기업 대출도 늘리지만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거의 안 삽니다. 주로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은 채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면은 은행들이 채권을 사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채권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하면은 자금 시장에서 뭐가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는 거죠. 돈의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돈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요. 금리는 R2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돈 공급을 한국은행이 늘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여러분이 경제 상식적으로요. 왜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돈을 늘려가지고 채권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떨어뜨릴까요? 금리라는 게 이제 시간 손해율 측면에서 보면은 돈을 맡기는 데한 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이 강의 끝내고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뭐 쇼핑하면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다면요. 돈을 못 쓰는 거죠, 지금.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참는 데는 대가가 금리예요. 금리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제가 은행에다 안 맡겨 지금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서 쇼핑하고 구두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거 먹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어때요? 금리가 높으면은 지금 소비를 참습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늘어난다고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수요 공급선에서 채권 가격하고 금리는 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 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수치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식을 제가 설명하는 거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떨어질 때는 가격이 더 올라버린다. 그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원리를 통해 가지고 금리를 설명을 해본 겁니다. 어때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가가 올라간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그 기간 구조라고 있어요.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나 국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3개월짜리도 발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도 발행하고 2년짜리도 발행하고 5년짜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짜리도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만기가 길수록 이게 수익률이 우상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드 커브라고 그래요.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기가 길수록 왜 이렇게 금리 수익률이 높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하고 2년짜리하고요. 이게 똑같다면은 어떤 채권 사겠어요? 3개월짜리 채권 사겠죠. 왜냐하면은 금리가 수익률이 똑같은데 2년 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3개월짜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짜리보다 2년이 이만큼 더 높은 이유는 이거를 흔히들 기간 프리미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채권에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이론이 기간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일드 커브가 우상향한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일드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더 낮아져 버립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곧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거 채권 금리라는 건 다 명목금리라고 그러는데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물가상승률이다. 이게 흔히들 피셔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실질금리라는 건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질 GDP 성장률을 실질금리 대응변수로 사용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길수록 이렇게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건 뭡니까?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여러분이 신문에 보면은 10년짜리하고 2년짜리, 원래는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드 커브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더 낮아요.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 2년짜리가 4.8%인데, 이거는 4.1% 정도 돼요. 지금 미국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3개월짜리는 5.23% 이 정도 되고, 미국 일드 커브가 역전됐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면은,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곧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드 커브 가지고 우리가 미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